제가 여러 장소에서 그리스 신화를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마다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제우스는 그렇게 정실부인 헤라가 있는데 불구하고 바람을 많이 피우나요?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그런 질문할 때마다 좀 곤혹스럽다는 거죠. 되게 19금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제우스란 얘기를 보면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권력을 차지했고 형제들 간에 하늘과 땅과 지하를 나눠서 통치하고 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런데 제우스는 분명히 헤라라고 하는 정실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여인들을 가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아들, 딸을 낳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보는 그 바람 피우는 것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뭐 다나에란 여인을 황금비로 잉태시켜가지고 뭐 페리클레스, 그러니까 페르세우스란 영웅도 나오고 또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여러 신들도 나오죠. 아니면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인을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그거를 여인을 등에 태우고 크레타 섬에 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죠. 미노스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여인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들만 해도 한 10명 가까이 되고요. 여인까지 포함하면 10여 명 이상 됩니다. 거기 그 제우스를 통해서 태어난 그 신과 뭐 인간들은 수십 명에 이르죠. 자, 그렇다면 왜 제우스는 이렇게 바람 피우는 것일까? 아니면 신화라는 게 누군가가 특정 사람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의 모음이 신화거든요. 근데 왜 제우스는 채통머리 없게 그렇게 바람 피우는 걸로 설정이 되냔 말이죠. 그게 되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는 결론을 냈죠. 어떻게 거꾸로냐면 제우스의 입장 또는 제우스의 행동이 아니라 제우스로부터 낳은 아들, 딸들로부터 이 제우스의 신화는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아들, 딸들이냐면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 또 에우로파를 통해 나온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면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미노스였어요. 자, 미노스는 자기의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어머니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방이었던 레반트의 여인이었고 어머니는 에우로파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죠. 자, 그러면 이 미노스라는 사람은 왜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주장했냐 이겁니다.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주장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죠. 우리 아버지는 저기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저기 막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마차 끌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나의 아버지는 제우스예요 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본인이 신분 상승을 합니다. 아버지가 신이니까 나는 최소한 반신반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민중, 군중, 내가 이끄는 백성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훨씬 더 신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통치에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도 제우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라클레스는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2번의 과업을 하는 대단한 영웅입니다. 온갖 일들을 다 해요. 뭐 히드라라는 물뱀도 처치하고 저승까지 가고 온갖 괴물들을 해치우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게 못하잖아요. 최소한 제우스의 아들 정도는 돼야지 그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다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주장하면서 막 나오니까 나중에 신화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제우스가 바람 피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그런 일이 있어요. 헤라클레스도 어느 마을에 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동네 사람을 괴롭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촌장이 헤라클레스를 부르다가 우리 동네 사자 좀 잡아줘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가가지고 그 사자를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뭔가 선물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딸 50명을 헤라클레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 50명이 생겼잖아요. 여인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아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겠죠. 헤라클레스는 뭐 대단한 영웅이니까 하룻밤에 그 50명과 동침을 했다. 이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하루에 한 명씩 동침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50일 걸렸다. 중요한 건 50명의 여인을 통해서 50명의 아들이 나온 거죠. 그럼 그 50명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헤라클레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대부분 어느 곳인가 가서 군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랑스 남부에 보면 모나코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모나코의 선조가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라고 전설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그 선조가 헤라클레스냐? 그 선조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를 헤라클레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또 알렉산드로스도 자기 선조가 헤라클레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 가서 헤라클레스의 아버지가 제우스니까 이집트에서는 제우스의 다른 말이 암몬이거든요. 그 암몬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나는 헤라클레스의 아들이노라 라고 선포를 해요. 백성들한테.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요? 오, 대단하신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걸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된 게 바로 제우스의 바람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된 것이다.